한국 주식시장의 오랜 골칫거리, 바로 쪼개기 상장이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송아지 도둑 문제라고 불리면서 정말 오랫동안 속을 썩여왔는데요. 드디어 이 관행에 제동이 걸립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아마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이 회사의 이 사업 정말 유망하다 싶어서 투자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알짜 사업부만 쏙 떼어서 다른 회사로 상장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럼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는 떨어지고 진짜 허탈하죠. 이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바로 LG화학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터리 사업의 미래를 보고 LG화학 주식을 사셨잖아요. 그런데 핵심 사업부였던 LG에너지솔루션이 따로 상장해버리니까 정작 LG화학 주가는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이때 정말 개인 투자자들 분노가 하늘을 찔렀죠. 이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암소와 송아지 이야기인데요. 이 비유만큼 모회사 주주들이 느끼는 그 박탈감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바로 도둑맞은 송아지 문제. 대체 이 물적 분할 상장이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까지 시끄러운 걸까요? 물적 분할 IPO, 다른 말로 중복 상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이미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가 자기네 사업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제일 알짜배기 사업부를 뚝 떼어내요. 그리고 그걸로 새 회사를 만들어서 주식시장에 또 상장시키는 거죠. 그럼 원래 있던 모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날벼락이죠. 내가 보고 투자했던 핵심 사업 가치가 내 주식에서 빠져나가 버리고 내 지분 가치는 희석되고 그 알짜 사업, 그 송아지에 계속 투자하고 싶으면요, 이제 새로 상장된 자회사 주식을 또 내 돈 주고 사야 하는 겁니다. 결국 내 손에 남은 주식은 껍데기만 남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중복 상장이 유독 한국에서만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한번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금융위원회 자료인데요. 우리나라의 중복 상장 비율은 무려 11.2%에 달합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고작 0.05%입니다. 이건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수준이죠. 네, 맞습니다. 220배.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죠. 한국 주식시장에서만 정말 기형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만연했던 관행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문제가 오랫동안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아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 중 하나로 계속 지목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 이 나라는 일반 주주 보호가 너무 미흡하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이죠. 그런데 드디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주 강력한 새로운 규칙이 도입됩니다. 이게 무슨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발표는 다 끝났고 구체적인 기준까지 공개됐습니다. 이제 규정 개정만 마무리되면 바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해요.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거죠. 자, 새로운 규칙의 핵심은 딱 이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지, 하지만 예외적으로는 허용. 앞으로 IPO를 심사할 때 두 종류로 나눠서 보겠다는 거예요. 지배주주만 불리고 일반 주주들한테는 피해를 주는 비대칭형은 그냥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고요. 반대로 상장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이익이 모회사 주주들한테까지 돌아가는 가치 창출형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허용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예외를 인정받는 길은 정말 험난할 겁니다. 사업적으로나 경영적으로나 모회사와는 완전히 독립된 회사라는 걸 증명해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존 모회사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다라는 걸 확실하게 입증해야만 합니다. 뭐든 그렇죠. 어떤 정책이든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번 조치 역시 시장에 미칠 영향이 딱 한쪽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과연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가장 큰 수혜자, 단연코 기존의 모회사나 지주회사에 투자했던 분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알짜 자회사를 빼앗길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요. 기업 가치가 다시 평가받을 기회가 생긴 거죠. 이건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전의 뒷면도 봐야겠죠. 당장 IPO를 통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던 대기업의 비상장 자회사들은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투자금 회수 경로 하나가 좁아지는 셈이라서요. 자칫하면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볼 수 있는 핵심 체크리스트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만약에 내가 지주회사나 모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 하시면 그 자회사 중에 혹시 IPO 계획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번 금지 조치가 오히려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상장 자회사의 IPO를 기대고 계셨다면 7월 이후 일정이 어떻게 바뀔지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 전체에 분산 투자하고 계신다면 이번 조치로 외국인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MSCI 관련 뉴스는 없는지 계속 주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분명 이번 조치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아주 의미 있는 한 걸음입니다. 하지만 진짜 관건은 예외 조항이 과연 얼마나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예외가 또 다른 꼼수의 통로가 될지 아니면 정말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에게만 길을 열어줄지 우리 모두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